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을 전쟁을 하는 건데, 가을 전쟁은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해야 될까요? 예, 신초 관리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저는 그거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싶어요. 우리가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결과지 자체가 단가지 비율보다는 중장가지가 많잖아요. 중장가지가 많고, 만생종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렇게 수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중장가지에다가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중장가지에다 하면 중장가지가 굵어지니까. 아, 그것도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육기 때 이렇게 자르면 신초가 이렇게 새로 이제 성장하는 그 시점에 중간에 자르면 이게 굵어지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자르면 굵어짐이 좀 덜해요. 전혀 굵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굵어짐이 그때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생종, 중생종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용하는 결과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남겨진 가을 전쟁을 통해서 남겨질 결과지, 그것도 조생종과 중만생종에 맞게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생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가지, 장가지에서 모든 결과지를 전부 다 중간에 다 자르면 안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장양분 충분히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남아있을 결과지, 그 비율을, 적정 비율을 여러분들 과원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중가지, 장가지가 완전히 없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단가지만 잔뜩 남겨놓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 잔뜩 남기게끔 해놓고 가을 전쟁을 다 해버린다면 아마 겨울 전쟁에서는 하실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생육기 때에 가서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잎이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관이 이렇게 해서 이 열매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가지 내지 장가지가 비율이 조금 있게 되면, 남겨주게 되면, 물론 동계전쟁 때 하실 일은 좀 더 생기시겠지만, 더 많이 남겠지만, 조생종의 그 전체적인 그 생육이라든지 이런 바란스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좀 남기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만생종 같은 경우는 단가지를, 맞아요, 단가지를 좀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단가지를 많이 남기려면 도장지를 조생종보다는 좀 더 자르셔야 돼요. 다행히 지금 수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확전 전쟁을 아마 좀 이렇게 하시고 수확전 전쟁을 하시는 그 환경,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건 아마 열매가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까지는 너무 우거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을 전쟁을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수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수확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죠. 남겨둘 결과지가 대부분 단가지다. 단가지 비율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의 가을 전쟁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도장지를 자른다 그래도 조생종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뭐 3분의 1 지점에서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만생종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점에서 자르셔도, 그보다 좀 더 낮게 자르셔도 충분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조생종과 중생종에 따라서 가을 전쟁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이 가원도 생육기 때 도장지를 이렇게 자르셨어요. 물론 이제 수확전 전쟁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쪽으로 보면 저 위쪽으로 도장선 가지를 잘라 놓으셨어요. 도장선 가지를 잘라 놓으셨는데,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자른 지 좀 오래됐었어요. 저 위에도 것도 그렇고 자른 지 좀 오래됐는데, 자르시다 보면 이런 그 잔존물이 나무에 이렇게 척척 걸쳐져 있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라놓고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이 너무 헝해가지고 그래도 한두 개는 이렇게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는 자기 위안이시고요. 이런 부분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내리셔가지고 요 위에는 없게끔, 이런 잔존물이 없게끔. 왜냐하면 이것도 햇빛을 가리는 장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자른 이유가 나머지 남겨져 있는 잎에 햇빛을 충분히 들게 하려고 한 거지,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햇빛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얘네들이 원래는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얘네들이 지금 잎 보시죠. 이게 비가 자주 오고 하면 여기에 있던 병원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병원균 붙는다니까요. 병원균이 붙고, 그러다면 남겨져 있는 잎에 병원균을 옮기는 어떤 그런 매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려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가을 전쟁할 때, 가을 전쟁하는 위치는 다들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남겨진 그 신초들이 잎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기 위해서니까 좌우의 상단부는 어때요? 상단부? 상단부는 조금 우거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거기는 지나친 경쟁지, 지나친 경쟁지는 우리가 이제 잘라야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시는 그런 경쟁지를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상단부는 그대로 두시고 보통 보면 기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주지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정도까지 위치한 도장지나 결과지를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거죠. 자르는데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절단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절단전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우거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수지 증상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TR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점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가을 뿌리가 지금 왕성하게 또 성장하는 시기예요. 가을 뿌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하부의 그 활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TR율이라는 게 지상부와 지하부의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나무가. 그러면 지상부를 잘라버리면, 예, 맞아요. 지하부의 뿌리, 새로운 그 가을 뿌리 형성이 나무 자체가 나는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 드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을 전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모습 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무 입장에서는 보면 나무가 최적화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뭘 자르고 열매를 수확하고 뭐 이런 그 나무의 어떤 그 작업을 했지만 그 작업에 대해서 나무는 반응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라는 게 나무가 죽어가게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 나무 자체가 살기 위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 편의에 의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을 전정을 하는 건데, 가을 전정은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다. 물론 그러면 동계전정에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나무 입장을 항상 우리 나무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산지 과원들이 보면 수세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과원의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관수 시설이 충분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관수도 적절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늘이 주는 어떤 그런 환경처럼은 우리가 조성 못 해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양관리 측면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누적된 그런 영양분이 우리 과원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신초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부족함이 있는 해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을 전정 역시도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하는데 나무 입장에서, 여러분들 과원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나무 입장에서 적절하게, 저는 최소한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또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9월 하면, 추석 전후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반팔 입었는데 사실은 이제 긴팔 입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이 나무 자체도 지금 필요해요. 이 잎이 얘는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증산작용은 전적으로 잎으로 하는 거예요. 잎으로 하는 겁니다. 잎에서, 뿌리에서 빨아 올린 그 수분을 잎 기공을 통해서 이제 배출함으로써 얘가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추석 이후에도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마 단풍기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단풍이 확 드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나무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죠. 너무 빨리.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가을 전쟁 시기를 좀 늦출까요? 아니면 좀 더 당길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9월 초에 딱 들어서면서 절기는 절기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겠죠. 저쪽에 원주나 장원 이쪽 강원도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분들과 이 남원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초를 잘랐을 때 새로운 신초가 성장하지 않고 굵어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남겨진 그 신초들이 잎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또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오래 자르긴 잘랐는데 남겨진 잎이 햇빛을 받긴 받는데 아니 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일주일이나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하죠. 그건 어떤 면에서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늦어질 때는 굉장히 적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습은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한 최적의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에 전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봄에 꽃 많이 피면 젓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무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자기 삶을 위해서 최적화시켜 놓은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남원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저는 9월 10일 이후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고 9월달 안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피치 못해가지고 10월달로 넘어가신다 그러면 자르는 양은 확실히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면서 전정량을 줄이시면서 가을 전정을 마치시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둘러보면 여러분들 지금 김장배추 심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김장배추 심었는데 김장배추 아직 심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포트에다가 육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심어야 되는데 심을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물 주고 심어도 되긴 되는데요. 제가 그 후에 계속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제가 이제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점점 늦어지는데 이거 지금 비가 우리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에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을 전정 해놓으시고도 꾸준히 관수하는 거 신경 좀 쓰셔야 되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관수량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고 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을 전정을 하는 이유가 수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단 하는 거잖아요. 심하게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세가 세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수세가 안 해도 수세가 약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상부와 지하부의 그 TRU를 생각한다. 침수된 과원이나 이런 과원들은 신초가 안 나갔어요. 신초 안 나갔어요. 근데 많이 우거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지를 많이 남겼거든. 그 밭은 분명히 가을 전쟁할 걸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신초가 안 나갔어. 왜냐하면 뿌리가 시원찮다 보니까 안 나갔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절단 전쟁이 아니라 소금 전쟁으로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나무는 세력이 또 떨어져 버려요. 그만큼. 그래서 세력이 약한 거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좀 우거진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두시고 도리어 그런 거는 동계전쟁 때 소금 전쟁으로 이렇게 하시면 수세를 더 세게 유지할 수 있어요.